이색 도서관하고 은평 도서관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색다른 도서관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좀 재미있는 도서관들,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도서관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한강 뷰를 볼 수 있는 도서관 어디일까요? 예. 이 사진에 보이는 이 도서관 가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광진정보도서관이죠. 광진구 대표 도서관인 광진정보도서관은 그 한강변에 아주 가까이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도서관이죠. 조금 아쉬운 점은 광진정보도서관 바로 앞에 강변북로 도로가 좀 지나가거든요. 그게 전망을 살짝 가리기는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강뷰를 볼 수 있는 독특한 경관을 가진 도서관이다. 별마당 도서관은 도서관일까요? 아니면 도서관이 아닐까요? 예. 도서관은 그 세 가지 요소를 갖춰야 도서관이라고 하거든요. 사람, 그리고 책, 그리고 시설. 여기서 사람은 이용자가 아니라 이제 사서, 도서관 사서,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기준에 비춰봤을 때 별마당 도서관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그 어떤 도서관보다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유명해진 도서관이 아닐까. 관광하러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들리는 공간으로 알고 있고요. 책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주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쯤 들려볼 만한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대카드가 굉장히 색다른 이색 도서관들을 4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서관은 디자인 라이브러리예요. 현대카드가 운영하는 4군데 독특한 전문 도서관 중에 디자인 도서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트래블 라이브러리라는 여행 전문 도서관도 현대카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북 큐레이터 하바 요시타카가 이 트래블 라이브러리의 큐레이션을 맡기도 했죠. 여행 관련해서 전문 서적들을 모두 갖추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여행 특화 도서관이다. 그리고 뮤직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음악 관련한 자료와 장서를 갖추고 있는 도서관도 현대카드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쿠킹 라이브러리라고 요리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 장서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이색 도서관은 현대카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카드 이 특화된 4개 도서관은 라이브러리는 현대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만 입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불편하실 수는 있는데 이게 공공이 세운 공립도서관은 아니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 세운 그 자신들의 회원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위해서 만든 공간이기 때문에 현대카드를 소지하신 분들만 드나들 수 있다. 이 부분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문화유산 안에 자리한 도서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디냐면 수원 선경도서관이에요. 수원 선경도서관은 어디에 자리하고 있냐면 수원 화성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정조가 세운 수원 화성이 세계문화유산이잖아요. 그래서 세계문화유산 안에 자리하고 있는 드문 도서관이 바로 수원 선경도서관이죠. 캠핑이 가능한 도서관이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에 캠핑이 가능한 도서관이 있습니다. 경기도 오산에 있는 꿈들의 도서관이에요. 꿈들의 도서관 바깥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캠핑을 할 수 있는 시설물들을 도서관 바깥에 야외에 마련을 해놨어요.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가족들이 캠핑을 올 수 있는 공간들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캠핑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도서관에서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아주 색다르고 특이한 도서관 중에 하나입니다. 파주 출판 도시 아시죠? 출판사들이 많이 입주해 있는 파주 출판 도시에 아시아 출판 문화정보센터라고 있습니다. 그곳 1층에 지혜숲이라고 하는 아주 멋진 공간이 있죠.
TV 드라마나 아니면 CF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알려진 공간이기 때문에 가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물론 지혜의 숲이 도서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아까 말씀드린 도서관이 세 가지 요소 그 정의에 비춰본다면 지혜의 숲도 도서관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책을 굉장히 많이 갖춘 독특한 경관을 가진 곳이기 때문에 출판 도시에 가시게 되면 한 번쯤 꼭 한번 들려보시면 좋을 공간이 바로 지혜의 숲입니다. 파주 출판 도시에서 멀지 않은 운정 신도시라고 있습니다. 파주 운정 신도시에 가람도서관이라는 도서관이 있어요. 이 도서관이 조금 약간 독특한데 어떤 점에서 독특하냐면 음악 전문 도서관, 음악 특화 도서관으로 만들어진 곳이 바로 가람도서관입니다. 가람도서관은 주변에 도서관 바로 옆에 공연을 할 수 있는 홀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클래식 음반부터 음악과 관련된 자료를 굉장히 많이 갖추고 있어요. 음악에 관련된 책, 그리고 각종 CD, 음악을 청음할 수 있는 시설까지 음악 전문 도서관으로 만들어진 곳이 가람도서관이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 매니아라면 가람도서관에 꼭 한번 들리셔서 가람도서관의 음악 자료와 장서, CD를 감상해 보실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도서관은 책을 빌려주는데 악기를 빌려주는 도서관도 있습니다. 예, 악기를 빌려주는 도서관이 어디냐면 성남에 악기랑이라는 도서관이 있어요. 바이올린이라든지 아니면 금관악기라든지 각종 악기들이 사실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악기들을 전문적으로 대여를 해주는 악기 도서관이 성남에 있는 악기랑이라는 곳입니다. 음악 전문 도서관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미술 전문 도서관도 왠지 있을 것 같잖아요. 네, 있습니다. 최근에 미술 전문 도서관이 문을 열어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죠. 어디냐면 의정부 미술 도서관이에요. 네, 의정부 정보도서관 이외에 의정부 과학도서관이랑 과학 전문 도서관을 개관을 했고 그리고 최근엔 의정부 미술도서관을 문을 열었는데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도 굉장히 아름답게 꾸몄거든요. 그래서 여러 드라마나 CF에 많이 등장하기도 하고 의정부의 핫플레이스로 부상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의정부 미술도서관입니다. 전시도록 어떤 미술 전시라든지 각종 작품 전시를 하게 되면 도록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전시 도록을 전문적으로 모아둔 도서관도 있어요. 어디냐면 용산에 있는 아모레 퍼시픽 신사옥에 가면 1층에 아모레 퍼시픽 라이브러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가면 전시 도록과 예술 서적들을 굉장히 많이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1층에 이 라이브러리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져 있기 때문에 한번 들리셔서 도서관도 한번 들려보시고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이 운영하고 있는 오설록 관련한 어떤 카페도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와 라이브러리를 함께 둘러보시면 굉장히 좋을 공간이 바로 전시도록 전문도서관 아모레 퍼시픽 라이브러리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검색 엔진이죠. 네이버 사옥에도 도서관이 있어요. 경기도 이색도서관을 꼽으면 이 도서관이 꼭 들어가곤 합니다. 네이버의 본사가 지금 성남 분당에 있잖아요. 네이버 1층 사옥에는 네이버 라이브러리라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1층 출입구 들어가자마자 오른편으로 이 도서관이 있고 도서관을 들어가시면 1층과 2층 복층 형태로 도서관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IT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전문 서적과 좋아하실 만한 책들을 굉장히 쾌적한 공간으로 꾸몄어요. 그래서 누가 가보거나 굉장히 이제 좀 아름다운 도서관으로 손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이버 라이브러리인데 이색 도서관으로 꼽히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이 운영하는 도서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번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관 안에 있는 영화 전문 도서관도 있습니다. 서울 명동에 CGV 명동 안에 시내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명동
명동 CGV에 영화를 관람하시는 관람객에 한해서 이 시내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영화와 관련된 다양한 책들을 갖추고 있고 이렇게 영화관처럼 이렇게 경사진 좌석으로 또 앞에는 스크린도 설치되어 있는 그런 독특한 도서관이기 때문에 영화를 좋아하는 독서관이라면 꼭 한번 들려볼 만한 곳이 바로 명동 CGV 시내 라이브러리입니다. 영화 전문 도서관을 말씀드린 김에 관련한 곳을 또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영화관을 위한 시네마 파라디소라고 말씀드렸는데 한국영상자료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곳이 상암동에 지금 한국영상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영상도서관이라는 이름답게 영화와 영상에 관련된 각종 책, 자료, DVD, 영상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갖추고 있고요. 영화 관련한 정기 관련물들도 거의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암동에 개인적으로 저는 상암동에 볼 일이 있어서 갈 때는 이 영상도서관에 한 번쯤 들릴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여기서 시간을 잠깐 보내거나 짬 날 때 작업을 하기도 좀 편하기 때문에 영상도서관 회원증을 만들어서 시간이 나면 영상도서관을 이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암동에 가실 일이 있으시면 한번 영상도서관 들리셔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영상자료원이 파주에도 영상자료원 분원을 이제 건립을 하면서 파주 영상도서관도 새롭게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파주 출판도시에 가까운 위치에 이 영상자료원 파주 영상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판도시 들릴 일이 있으실 때 아까 말씀드린 지혜숲과 함께 이 파주 영상도서관도 한번 들려보시면 좋을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영화 도시들이 좀 있죠. 부산 국제영화제를 하고 있는 부산, 그리고 부천 같은 경우도 이제 영화제를 하고 있고 빼놓을 수 없는 영화 도시 중에 한 곳이 바로 전주죠. 전주에는 영화 도시로 꼽히는 전주에는 영화 호텔이 있고요. 이 영화 호텔 안에는 영화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호텔에 있는 영화 도서관 안에 영화와 관련된 방대한 자료들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포스터라든지 영화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도 함께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주에 가실 일이 있을 때 꼭 한번 영화 도서관에 들려보시면 좋을 곳입니다. 여성을 위한 그 전문 도서관도 있는데 성평등 도서관이라는 곳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도서관 이름 여기입니다. 여기저기 할 때 여기인데 여기가 좀 유명해진 게 이제 라키비움 형태로 도서관을 이제 꾸몄다라고 해서 단순히 이제 도서관뿐만 아니라 뭐 라이브러리 뭐 아니면 그 아카이빙 기능 그리고 뮤지엄 기능을 뭉뚱그린 그런 라키비움 형태로 공간을 구성해서 유명해진 곳이 바로 이 성평등 도서관 여기고요. 여성 또는 성평등과 관련된 다양한 장서와 자료, 보고서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서가도 굉장히 독특하게 만들어서 구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공간 자체가 넓지는 않지만 이 서가가 주는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 근처에 가실 일이 있으시면 성평등 도서관을 한번 들려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국립 한글 박물관 안에 한글을 위한 한글 전문 도서관이 있어요. 이름은 한글 도서관입니다. 한글 박물관에 있는 일종의 자료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자랑하는 우리 언어인 한글을 위한 도서관이기 때문에 어린이를 위한 자료뿐만 아니라 한글과 관련된 다양한 책과 자료들을 갖추고 있는 재미있는 전문 도서관이죠. 그래서 용산에 국립박물관을 가시는 길에 근처에 이 한글 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함께 들려보셔도 좋을 곳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만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만화광을 위한 만화 도서관들 있습니다. 한국 애니메이션 센터가 운영하는 만화의 집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원래는 저기 이제 남산 기슭에 있다가 지금 명동으로 자리를 옮겼고요.
자리를 옮겨서 그 꾸민 이 공간도 굉장히 예쁘게 단장을 했기 때문에 명동에 가실 일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이 만화의 집을 한번 들려보시면 예, 좋을 곳이고요. 그리고 이 만화도서관, 이 만화의 집과 함께 만화도서관의 지존을 다투는 곳이 또 한 군데가 있죠. 어디냐면 부천에 한국만화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만화박물관 안에 한국만화도서관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출간된 각종 만화를 모두 수집해서 가지고 있는 전문 도서관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도서관이 저희 집 근처에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부천 분들은 참 좋겠죠. 이런 한국만화도서관이 부천에 있기 때문에 부천에 가실 일 있으면 한번 들려보시면 좋고요. 이 부천이 만화와 관련된 사업들을 하면서 부천에 있는 공공도서관 중에는 만화 열람실이나 뭐 만화 카페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곳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을 함께 아울러서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책은 아이들만 보는 책일까요? 아니죠. 그림책은 요즘에 그 성인들 그리고 일반 어른들도 많이 그림책을 즐겨보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그림책 전문 도서관이 있어요. 순천, 뭐 도서관의 도시라고 불리기도 하죠. 기적의 도서관이 가장 먼저 세워진 곳이 순천인데 순천에는 순천 그림책 도서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그림책 작가의 원화나 각종 자료들을 그림책과 함께 전시하는 공간이 바로 순천의 그림책 도서관입니다. 그리고 그림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만한 공간을 몇 군데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강화도에는 바람숲 그림책 도서관이라고 해서 이것도 꽤 유명한 곳이죠. 강화도를 가게 될 때 꼭 들려야 될 핫플레이스 중에 하나로 꼽히는 곳이 바로 이 바람숲 그림책 도서관인데 이곳도 그림책 좋아하는 분들은 같이 한번 아이들과 함께 가보실 만한 곳으로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산 있죠. 금산에 지구별 그림책 마을이라는 그림책 공간이 있어요. 여기는 도서관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는 않지만 그림책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장서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산에 가실 일이 있으실 때 같이 한번 들려보시면 좋을 공간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추리소설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추리소설 정말 많이 즐겨 읽었습니다. 우리나라 추리소설 작가 중에 아주 유명한 분이 있죠. 김성종 작가님. 이분이 부산에 김성종 추리문학관을 여셨어요. 저도 부산 여행을 갔을 때 해운대 근처 갔다가 여기를 들려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층으로 이제 각종 추리 작품과 소설들을 이 건물 곳곳에 잘 꾸며 놓으셨고 카페를 운영하시기 때문에 차를 마시고 음료를 마시면서 이런 작품들을 둘러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리문학, 추리소설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가보셔야 할 곳으로 김성종 추리문학관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음식 문화 전문 도서관도 있어요. 이게 어디냐면 송파 가락몰 쪽에 있는 가락몰 도서관이 식문화 전문 도서관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문을 연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아까 이제 현대카드 쿠킹 라이브러리를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여기가 이제 식문화 전문 도서관으로 자료도 가지고 있고 음식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요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벤트처럼 진행을 하는 곳이 바로 가락몰 도서관이거든요. 그래서 송파 근처에 계신 분들은 한번 들려보실 만한 곳으로 책 박물관을 송파에서 최근에 열었죠. 여기와 함께 가락몰 도서관도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숲 생태 특화 도서관으로 부천이 역곡 도서관을 최근에 문을 열었어요. 역곡 도서관은 도서관 자체가 숲속에 자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숲과 관련된 다양한 생태 자료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곳이 역곡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부천도 도서관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지방 정부죠. 우리나라에 이제 도서관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도시들이 뭐 순천, 그다음에 뭐 수원, 그리고 뭐 고양, 부천 이런 도시들을 꼽을 수가 있는데 부천시가 최근에 문을 연 숲 생태 특화 도서관이 바로 역곡 도서관입니다.
서울식물원이 문을 연 지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최근에 문을 연 서울식물원에 또 하나의 명소가 생겼죠. 식물 전문 도서관이 있습니다. 예, 식물원답게 식물에 관련된 다양한 자료 이런 것들을 잘 모아서 문을 연 공간이 바로 식물 전문 도서관이에요. 그래서 서울식물원을 이렇게 둘러보실 기회가 있으실 때 같이 가보면 좋을 만한 곳이 바로 식물 전문 도서관입니다. 식물 전문 도서관은 말씀을 드렸는데 동물 전문 도서관도 예, 하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카라라고 하는 동물보호단체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희도 이제 막내가 예, 고양입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가족이죠.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동물보호단체에 대해서 관심이 꽤 많고요. 카라가 운영하는 그 동물 전문 도서관 킁킁에 가본 적도 있어요. 예, 동물이 낸 소리 킁킁이라는 이름으로 도서관 이름을 지었고요. 반려동물과 동물과 관련된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보호하고 있는 동물들도 이 도서관에서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보호단체 활동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기회가 닿으실 때 카라에 가시면 반려동물 전문 도서관 킁킁도 꼭 한번 들려보십시오.